네, 안녕하세요. 태아보험 총정리 마지막 상급 영상입니다. 기초 영상에서는 태아보험의 가입 시기와 납입 기간, 그리고 30세 만기와 100세 만기 중 몇 세 만기로 해야 되는지, 중급 영상에서는 보장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죠. 이 태아보험에서 꼭 필요한 필수 특약과 가성비가 떨어지는 불필요한 특약과 이 산모 특약까지도 같이 공부를 해봤는데요. 사실 여기까지만 듣고 30세 만기 설계한 영상을 보신다면 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텐데, 그래도 태아보험에 대해서 더 깊게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이 난이도가 조금은 있지만 그래도 알고 있으면 좋은 태아보험 내용들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태아보험 가입 시 병력에 따른 인수 기준과 담당 설계사를 왜 잘 만나야 되는지, 그리고 이 태아보험 사은품에 관한 내용들까지 다른 영상에서는 볼 수 없는 내용들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추가로 태아보험을 가입한 후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 어떠한 수처리들을 해야 되는지까지 제가 보너스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태아보험 총정리 상급 영상 지금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이 첫 번째로는 태아보험 가입 시 병력 심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어떤 상품이든지 간에 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가입자의 병력상, 즉 병원에 다녀온 이력을 보험사에 고지를 해야 되고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혹여나 이 부분이 누락이 된다면 추후에 보험금을 받을 때 부지급이 되거나 강제 해지까지도 당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태아보험 또한 산모님의 병력과 태아의 기형아검사 이상 소견에 대해서 알려야 하는 고지 의무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태아보험에서 병력고지는 일반고지와 간편고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간편고지는 위에 보이는 산모님의 5년 이내 중대질환과 이 태아의 이상 소견만 알리면 됩니다. 그 외의 병력사항들에 대해서는 고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한데요. 일반고지는 간편고지에 산모님 5년치 병력사항을 모두 다 알려야 되기 때문에 부인과 질환이나 유산 이력, 갑상선 질환 등이 있다면 이 간편고지와는 다르게 심사에서 제한이 생길 수가 있겠죠. 일반고지와 간편고지 모든 보장 내용과 보험료가 다 동일하기 때문에 당연히 진행은 간편고지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치만 산모특약을 구성하게 된다면 일반고지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심사가 보다 까다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 간편고지에서 이 산모님의 병력에 대해 살펴봐야 되는 것들은 고혈압과 당뇨병인데요. 오히려 암내심장과 같은 중증 질환들은 완치만 되면 보험 가입이 가능한데, 당뇨병은 아무래도 태아와 연관이 있어서 그런지 인수가 되지가 않거든요. 그 외에 부인과 질환이나 유산 이력, 갑상선 질환, 시험관 수정 등은 위 간편고지에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고지사항 자체가 아니니까요, 아무 영향 없이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인공수정과 시험관 임신은 고지사항이기는 하지만 고지를 하더라도 정상 승인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이 나머지 태아 이상 소견 병력사항들이 해당이 된다면 이 태아 특약을 빼고 인수를 해주거나, 혹은 30주 이후에 정상 소견이라는 서류를 첨부하거나, 혹은 보험료가 비싸지는 할증으로 승인이 되거나, 혹은 종합보험은 가능하지만 실비가 거절되거나 하는 등의 이제 제한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도 심사를 많이 해봤는데 보통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1차 기형아 검사 이전에 태아보험 가입을 빨리 해주시는 게 이런 내용들이 나올 확률을 아예 없앨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내용은 태아보험에서 담당 설계사의 중요성과 사은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태아보험은 가입만큼 중요한 게 담당 설계사를 잘 만나는 건데요. 먼저 제 태아보험 고객님들의 보험금 청구는 제가 직접 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사례인데요. 평소와 같이 고객님께 병원 서류를 전달받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험금 청구를 도와드렸는데, 실비만 정도가 입금이 됐고 고객님도 당연히 그 금액만 나오는 줄 알고 계셨겠죠. 근데 제가 분명히 이 전달받은 서류상에 신방 중격결손 진단을 봤어가지고 장애출생 진단비에서도 당연히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금액이 누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배정받은 접수번호와 보상 담당자 이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이 금액이 왜 누락이 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잘 해가지고 정정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보험금 지급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는 할 수가 있겠죠. 그치만 제 고객님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담당자인 제가 직접 보험금 청구를 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태아보험 청구 경험만 몇 년 동안 몇백 건에 달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보험 설계사 일을 하고 있으니까 서류만 봐도 어떤 보장이 나오는지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산모님이나 우리 아버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서류상에 있는 내용을 확인해가지고 누락된 보험금을 과연 발견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태아보험은 사은품을 더 받는 게 절대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 사은품은 전부 보험 설계사 개인 수당에서 지급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고가의 사은품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월보험료가 비싼 상품으로 가입을 해주셔야 되고요. 실제로 인터넷만 조금 검색해보셔도 이 사은품을 지급하기도 전에 그만두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이 사은품 행위 자체가 보험업법 제98조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불법이에요. 그래서 어디서도 구제를 받으실 수가 없고요. 이 사은품을 받았다가 이 담당 설계사가 그만둬가지고 후회하는 글은 정말 하루에도 몇 건씩 쏟아지고 있거든요.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누구는 받았는데 나는 못 받았다 하면 당연히 뭐 손해를 보는 것 같고 기분이 좋지 않은 거는 저도 100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핸드폰이나 인터넷, 가전제품 등을 구매할 때 당연히 사은품도 보곤 하는데요. 그렇지만 보험이라는 상품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재화이기 때문에 이 설계를 잘하는 건 기본이고 내 아이가 아플 때 언제든지 보상 관련해가지고 옆에서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 서비스까지 포함을 해서 결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고가의 사은품으로 남는 거 없이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보험금 청구 등 이 계약 관리 서비스까지 과연 열심히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세상에 공짜는 당연히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태아보험을 가입한 후 이 아이가 출생했을 때 처리를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아이 출산 후에는 먼저 출생신고를 해야겠죠. 이 출생신고 후에 아가 이름과 주민번호가 나오면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 태아 등재 처리라는 걸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때 보험사 전산에 실제 자녀분 성함과 주민번호가 이제 등록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태아보험 가입 시 출생 예정일과 다른 날에 출산을 하게 되면 이 처음 가입 시 출생전 보험료가 이 실제 출산일과 맞춰져 가지고 달라지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추징금 혹은 환급금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보통 예정일보다 빨리 나오면 추징금이 발생되고 늦게 나오면 환급이 되곤 합니다. 여기에 가입 시 정해진 성별과 반대 성별로 나오게 되면 그동안 더 납부했던 금액도 환급이 되고요. 추가로 적립금 같은 게 들어가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정산돼 가지고 정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2025년 태아보험 총정리 영상 기초, 중급, 상급까지 이 3편에 걸쳐가지고 모두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산모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들로만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이 3가지 영상 잘 보시고 제 둘째 아이가 직접 가입한 태아보험 30세 만기 설계한 영상까지만 보신다면 정말 여러분들도 태아보험 전문가가 되어가지고 만족스럽게 가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